할 얘기가 많잖아요. 오늘의 그 대화 손님은 직접 한번 인사를 해주실까요? 아이고, 네, 호망입니다. 그 혹시 시니어방 멤버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어제 또 이제 시니어 분이 한 분 왔다 가셨는데,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제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네, 라디오 콘텐츠 쓸 수 있는 말이 없었고, 오늘은 시니어방 1회 정모이기도 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저 혼자 정모를 할 뻔했는데, 호박님이 와주셔서, 어쨌든 제 1회 정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 없이 이제 막 하는데 제가 저희 집에 온 손님께 드릴 차가 없어서 냉현미 녹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로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인데 녹차 이제 슬슬 맛들이는 중이에요. 저도 녹차 되게 안 좋아했던 게 회사 가면 보통 맥심 커피와 이렇게. 녹차 그리고 뭐 진짜 귀하게 냉녹차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맨날 저걸 무슨 맛으로 먹지? 라고 했는데 슬슬 먹다 보니 뭔가 꽃숙기도 하고. 뭐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해서 쓰게 우러나지만 않으면 살살 그러니까 살살 우러나는 거 괜찮더라고요. 저는 옥수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캐릭터 뽑기 있잖아요. 네네. 한 2,000원씩, 3,000원씩 가차? 내서 이렇게 가차 뽑는 거. 그걸 진짜 오지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그때는 그걸로 풀었어요. 그 랜덤으로 나오고 맞아.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나오고 맞아. 그래갖고 이번에 그걸 또 언젠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맨날 아이고 커다란 통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두고 그냥 방치만 해놨는데 이 기회에 진짜 당근 깐 김에 하려고 이렇게 오다가 사진도 찍고 열심히 찍고 설명도 착착착착 적어서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 정리 잘하시니까. 캐릭터 이름마다 설명 다 이렇게. 캐릭터 이름 카게야마 토비오 키린 가차 거울 진짜 다 적어갖고 했는데 성격이다, 성격. 제이죠. 살짝 T에 가까운 제이. 그러니까 중도인데 그래도 일단 가끔 D가 되는. 그러니까 기본 기질이 제이인 사람. 정리하는. 엑셀 켜놓고. 원래 기본 기질은 T였을 건데 건데. 일하면서 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적고 이 순서에 따라서 뭘 해야 되고 하니까 J가 됐어요. 맞아. 이게 회사를 다니면 제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원래 그 가진 자본이나 이런 형편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가진 걸로 뭘 하려다 보니까 계획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저랑 친한 친구들이 보통 다 P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P처럼 살고 싶었던 거야. P처럼 살고 싶었는데 계획 없이 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J가 된 형이라서 이렇게 P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요즘에 P 같은 느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사실 정모도 이틀 전에 공지하는 이런 그래서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호박님 오셔가지고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호박님 사실은 정모가 아니어도 그냥 밖에서 따로도 뵙고 이렇지만 어쨌든 정모라는 거에 참여해 주시는 거에 의미가 진짜 커가지고 너무 좋고 어제 다른 분 오셔가지고 사놓고 가신 과자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우리 이제 잡밥TV에 대한 이제 아주 그 대장정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오늘 귀가 시간을 언제로 생각하시고 오셨나요? 저 자고 가도 됩니다. 자고 가면 내일 회사 어떻게 갈 거죠? 여기서 고민한다.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고민한다. 너무 웃겨. 그러니까 저는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귀가 시간을 여쭤봤지만 집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제도 왔던 분도 자고 가도 된다 이랬더니 저 집에 갈 건데요. 그래서 집에는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하철 태워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잡밥TV 이런 얘기 먼저 해볼까요? 잡밥TV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 트위터에서 보고 여성서사 완전 재밌다. 게임인데 그냥 게임이 아니다 하면서 되게 많이 접했어요. 막 밈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거 보고 재밌겠는데 하고 처음에는 그 빰라이신인가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크 3D 게임이잖아요. 멀미가 나는 거예요. 저도 조금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큰 화면 유튜브로 딱 보고 싶더니 이게 깜짝깜짝 뛰시는데 거기서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은 들리는데 잘 모르겠고 멀미 나고 해서 작은 창으로 해놓고 조금 보다가 잤어요.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겠고
퇴근 후라서 졸리고 그래서 그냥 보다가 말고 그냥 잤는데 그 후로 자꾸 트위터를 제 탑라인에 자꾸 잡밥이 들어오니까 조금 보긴 했지만 조금 나는 멀미가 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성 서사니까 구독은 하고 마음은 종종 눌렀거든요. 보진 않아도 이게 뭔가 도움이 되겠지 쿡쿡쿡 눌러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서리 사막인가 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딱 봤는데 작은 창으로 봤어요. 멀미 나니까.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런 세계관을 설정해서 거기서 연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점점 재밌는 거예요. 그 이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처음에는 딱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 딱 부딪히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잘 모르겠고 맞아. 좀 어렵고 이런데 나중에 처음부터 뭔가 다른 밈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다시 보면 뭔가 좀 더 재밌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밈이 이거구나. 아 그때 봤던 그 짤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는 거? 그 팬 팬아트, 아트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렸던 그 장면이 아 이 장면이었구나. 아 그 서사가 바로 이 서사였구나. 그런 게 딱 이해가 되면서 아 아니 이 장면을 그렇게 그렸구나. 아 그 장면은 원래는 이랬구나 하는 게 보이면서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한때 오타쿠는 이런 거에서 또 이해감이 깊어지는 바람에 저희 둘 다 정말 뼈속까지 오타쿠여가지고 오타쿠 이전을 기억할 수 없는 오타쿠라고. 그래도 정말 이제 저희가 그나마 좀 많이 자제하고 이제 맞아요. 과도한 뭐 과몰입이라든지 맞아요. 과소비를 이제는 조금 그걸 못 하겠어요. 절제하고 있기 이제 때문에 절제를 넘어서 못 하겠어요. 예, 조금 이제 정말 이제 우리는 절제의 선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눌러주고 있는 아, 그 부분은 조금 과합니다. 이렇게 아, 맞아요. 서로 눌러주는 이거는 과몰입이었다 반성하고. 맞아. 그래서 서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과몰입 오타쿠에서는 좀 벗어나서 이제 정말 좀 건강한 소비를 하는 맞아요.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저도 하고 지금 굿즈 팔고 옛날 아, 원피스 굿즈, 하이큐 그렇습니다. 굿즈. 저도 얼마 전에 원피스 회중 시계를 하나 팔았죠. 오, 원래 진짜 원피스는 잘 나가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대구 코믹이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아예 열리지 않았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십몇 년 만에 한 번 다시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코믹도 오타쿠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란 행사를 전부 그래요? 저는 그냥 혼자 오타쿠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믹을 꾸준히 계속 갔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 만화를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코믹을 간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처음 갔었고 그때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서울 코믹, 부산 코믹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대구 코믹이 아예 안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십몇 년 만에 이제 대구 코믹 월드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안하다 까마귀랑 같이 그 코믹을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저희는 정말 되게 확고해서 서로 구경하고 만나자가 돼가지고 이제 구경을 할 때 이제 그때 원피스 이제 회중식에 막 이렇게 팔았는데 거기서 제가 에이스 원래는 제가 상디를 제일 좋아했지만 이제 상디 굿즈가 그 코믹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나마 그때쯤에 많았던 제가 이제 삼형제 중에서 에이스랑 사보는 좋아했는데 루피는 안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사보랑 에이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에이스 회중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참 15,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집에 와서 모니터 앞에,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 앞에 그냥 방치를 해두고 먼지가 쌓일 때까지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애지중지해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둔 건 아니었고 그냥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오타쿠를 벗어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와도 딱히 활용하지 않아. 탈 오타쿠 중인데 약간 그런 입덕 부정기처럼 탈 오타쿠를 부정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나 아직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벗어나지? 뭐 이런 약간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하는. 그치 내가 이거에 되게 모든 걸 많이 그쵸. 이렇게 이거 의탁했었는데.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하는 약간 잔정. 그렇습니다. 연민. 제가 얼마 전에 애증. 그거 관련해서 팟캐스트에 사연을 쓴 적이 있는데 뭐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저도 진짜 그런
오타쿠 질에 되게 그 저를 의탁해서 많이 살았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최신간을 봐야 돼 하는 맞습니다. 그런 그 약간 오타쿠 의무감 약간 그죠. 저걸 봐야지 인정 하는 그런 게 약간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맞죠. 참 내가 저걸 보려고 산다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이제 얼마 남지 저는 조금씩 계속 처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실생활에 쓰지 않는 물건들, 뭐 수건 이런 것들은 다 쓰는데 정말 회중시계, 뭐 피규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당근에 저도 지금 놓고 당근 있죠. 10,000원치 팔았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에 거래하러 가요. 다행이다. 그거 지금 가방 안에. 정말 원래 이게 월요일 출근할 때 가려고 미리 넣어놔야지 해놓고 그치, 있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역시 제이야. 어쩔 수 없는 제이예요. 타고난 게 피였어도 제이로 완전히 바뀌었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당근을 원래 잘 안 했는데 이사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뭐 구석구석에서 뭐가 자꾸 나와. 그래서 어제는 스타킹이 아예 뜯지도 않은 스타킹이 서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타킹을 신지 않았었는데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왜 회사 안에서 입는 옷이 치마인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아마 사뒀던 게 이제 안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총 그러니까 3개여서 6,000원치 스타킹이었는데 이제 3,000원 올려가지고 그냥 다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만나보고 찐 학생인 것 같으면은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약간 말하는 투가 이상한 느낌이 좀 있어서 만나보고 3,000원을 받던지 그냥 주던지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모아놨거든요. 저의 얘기를 살짝 하면 저는 작년에 사실 위드 친구들이 우정리 봐라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무시 깡그리 무시. 왜냐하면 나는 게임 방송 게임 1도 안 해요. 저는 핸드폰 게임도 안 해서 그냥 오락실에 있는 테트리스 정도만 하지 정말 모바일 게임 PC 게임 전혀 안 해서 게임 방송? 그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사실은 우정리 1편을 봤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라는 게임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안 하니까 모르겠고 자꾸 뭘 부수는데 이게 왜 부수지? 그러니까 했는데.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꾸준히 보면서 알았는데 이게 원래는 뭐 스타듀밸리 게임을 차용해서 이제 마크로 구현을 시켰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는 작년에 보라고 했을 때 우정리 1, 2를 보다가 너무 설명 위주여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멈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멈추고 나서 제가 사실은 잡밥TV를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은 올해였는데 도배 직업학교에서 수료를 하고 도배 실전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자 도배사 맞아요. 뽑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어머니가 도배 일도 하시고 아버지 따라하면 막 청소 일도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배 일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진짜 여자를 안 쓰긴 해요. 근데 맞아요. 어딜 가든 여자는 있어요. 돈이 안 들 뿐이지. 맞아요. 오늘 잡밥 얘기하러 와서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도배를 실제로 어쨌든 현장을 2달을 일을 했잖아요. 해보니까 여자 도배사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로 잘하는 분도 있는데 애초에 여자를 뽑을 때 쟤를 현장의 인원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도배지 자르고 그냥 잡일하는 사람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배의 메인 일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 근데 진짜로 마음을 굳게 먹고 하시는 여자분들은 애초에 나는 잡일하러 들어온 게 아니다 하고 배워서 반장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여성 도배사가 여성 팀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남자가 디폴트인 이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제가 웃긴 거 그게 또 얘기해줄까요? 가족이나 부부 공동체가 아니면은 진짜 딱 그럴 거예요. 제가 있었던 팀이 부부가 하는 팀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현장에서 하고요. 맞아요. 근데 뭐 그럴 순 있어. 근데 그게 꼭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그리고 저보다 3개월 먼저 들어온 남자가 저랑 동갑이래요. 뭐 정확하게 뭐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보다 3개월 일찍 들어온 남자가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두 분의 플로우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 음.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둘이 안 맞아서 음. 싸우는데 우리는 이쪽을 따라갈 수도 없고 저쪽을 따라갈 수도 없고. 어느 한쪽 편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 지옥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는 두 분이 기싸움 하는 거야. 두 분이 기싸움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나보다 먼저 들어온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이랑 일을 많이 하니까 반장님 말을 듣는 게 맞아.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천장할 때는 다 같이 했지만 벽을 할 때는 언니랑, 그러니까 그 배우자 쪽이랑 같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언니가 내 사수인 게 맞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꼬이는 거예요. 정확한 사수가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상전이 3명이었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반장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이걸 해라고 하고 갔는데 언니 입장에서는 넌 똑같은 도배사니까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내 입장에서도 언니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야. 똑같은, 그러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 남자 반장이 와가지고 너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되게 황당했던 게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배하면 다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와 진짜 되게 피곤하네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딱 하는 말이 이래서 내가 여자 도배사 안 뽑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웃긴 거는 저는 그래도 2달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하고 튀는 남자들이 태반이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 약간 질 수 없어가지고 남자들도 하루 반나절 만에 도망간다면서요. 이렇게 말했더니 되게 멋쩍게 그렇지 뭐 이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받아치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으로 말을 선회하더라고요. 진짜 똑같은 레퍼토리 진짜 예.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 우리 욕하다가 젊은 것들로 이제 선회를 하면서 또 그럴 때는 또 여자 남자 안 가리고 퉁쳐버려요. 맞아요. 짜증나요. 하여튼 그래서 또 이 도배 얘기 갑자기 또 우리 맨날 제가 얘가 약간 얘기의 특징이 이거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깃발을 꽂아 놓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화에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올해 도배를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기간이 좀 많이 집에서 2달 정도 쉬었으니까 그래서 그 쉬는 기간 동안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자 도배사를 안 찾는가. 오죽하면 저를 가르쳐 주신 저의 이제 도배 학교 원장님이 오죽하면 전화통이 되고 여자 도배사 왜 안 쓰냐 하면서 화까지 내셨대요. 제 자리 만들어 주시려고. 근데 결국에는 그 자리가 잘 안 돼서 이제 건너서 이제 소개를 받고 어쨌든 도배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쉬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무기력함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원래 옛날에는 정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엄청 소비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TV를 틀어도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를 소비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맞아요. 은희 언니, 수기 언니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저도 요즘 골 때리는 그녀들 그거 말고는 딱히. 근데 솔직히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도 MC하고 코치하고 너무 싫지.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골 때리는 특히 여자 축구도 진짜 뛰어난 선수 많잖아요. 물론 바쁘셔서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자 축구 선수가 코치하는 여자 팀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 정규 편성됐다고 트위터에 떴을 때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저 진행자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RT를 타더라고. 저도 알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만 바꾸면 퍼펙인데 그러니까 코치는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여성 코치님 계시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진행자라도 좀 클린한 사람을 쓸 수 없느냐.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써서 범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좋은 취지의 운동하는 여성 프로그램을 진짜 공익적으로 좋은 그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치. 이게 어쨌든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 드디어 여성을 위한 그 운동 방송이 그쵸. 생겼는데 그거에다가 젤을 뿌려도 유분수지. 이건 젤가 아니라 똥이잖아. 그쵸. 그걸 뿌려도 유분수지.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난 트위터 그거 보자마자 열이 확 받는 거야.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언니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는 거의 요즘에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진짜 볼 게 없었어요. 트위터만 맨날 보고 있다가 저도 최근에 다시 잡바플루가 제 트위터에 트위터가 망고의 원인이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다시 한번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리 사막에 대한 플로우가 제 탐나로 들어오게 됐는데 도배를 현장을 나가기 전에 그 한두 달 정도 사이에 진짜로 정주행을 빨리 했어요. 하루에 10몇 개씩 보고.
근데 그래서 좀 허술하게 본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주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사 막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됐어. 그냥 처음에 볼 때는 정말 그냥 드라마나 영화 보듯이 그냥 아 그렇구나 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비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으면 아 저기서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쟤는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이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맞아요. 부여하는 거예요. 왜 저건 이건 열면서 저건 안 열지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것도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치 까마귀님이 언니 빨리 잡밥을 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사실은 작년에 내가 도전을 했다가 한 1, 2회 정도 보다가 멈추었었다. 그 나랑 안 맞는 것 같았다 라고 했는데 조금 한 번 더 권해주는 거야. 한 번 더 보셔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로 3회만 넘기면 된다는 거야. 근데 진짜로 3회를 넘기니까 너무 이게 이해를 해서 웃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 장면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뭔가를 좋아하면 다 알아야 되는 성격이라서 맞아. 옛날에도 디테일하게 아, 이 설정은 어디에서 파생되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성경 구절에서 따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나마 그래도 30대가 되고 나서는 그런 성향이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약간 힘들죠. 힘이 붙이죠.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좀 덜하겠는데 20대 때는 어땠냐면 제가 이제 인디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TV에 나오는 그런 인디밴드가 아니라 정말 지역 그 라이브홀에서 어렵게 공연을 하는 그런 팀들을 좋아했었는데 그런 팀들 카페를 가입을 하잖아요. 그 카페를 개설해서 처음에 정말 보통은 친목처럼 쓰잖아요. 그런 글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서부터 하나씩 윗글로 해서 다 훑어보는 거예요. 전체 글 그런 성향이라서. 근데 제가 잡밥 시네마는 보려고 했더니 너무 방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텐츠나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걸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좀 발현이 돼서 잡밥TV 채널에 동영상을 눌러서 맨 밑에 동영상부터 스토리물 같은 경우에는 다 보고 있는데 한 편 한 편 되어 있는 그냥 스트리밍 컨텐츠는 제목을 보고 조금 괜찮겠다 하는 것만 보다가 이제 시리즈물이 나오면 그거를 재생 목록을 쫙 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밑에서부터 훑어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억이 다 나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도 작품별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성향에 맞는 작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잡밥TV 밑에서부터 재주행을 한번 싹 하고 저도 사실은 진짜로 내가 팝콘이 되었다라고 느낀 거는 서리다마귀였어요. 노래가 들어가는 컨텐츠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노래 이렇게 매 오프닝 나온 노래 있잖아요. 음. 그 오프닝이 엔딩에 이렇게 겹쳐서 나오면 좋아 죽어요. 그래서 약간 노래가 그러니까 노래가 그 스토리하고 잘 맞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요. 서리 사막을 쭉 보다가 사막의 자장가가 엔딩으로 나오는 그 시점에 그 스토리하고 그 노래가 너무 잘 일체화가 됐어. 그래서 제가 그 노래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노래를 음원을 따서 공식 음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언젠가 되리라. 공식 음원 제가 음원 사이트를 안 쓰거든요. 근데 진짜 잡밥TV 음원이 정식으로 나오잖아? 돈 주고 산다니까? 이거는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공식 음원 얼른 내주시면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하실 텐데. 그래 이게 진짜 소중한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그냥 우정리를 봐 에서 끝났다면 올해 제가 그거를 보면서는 그 개별 영상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이제 잡밥이 작년에 이제 고소 사건이 있었고 네. 그게 끝나고 나서의 그러니까 잡밥의 목소리 그러니까 음성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좀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약간 울컥한 거야. 그때쯤에 또 마침 제가 서리사막을 좀 땡겨서 보고 있고 막 이럴 때였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잘 맞물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팝콘이 되기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정주행을 마지막 마무리 싹 하고 드디어 양잠씨는 생방을 달릴 수 있게 되었어. 예, 그래서 이제 양잠씨도 너무 좋았어요. 양잠씨는 근데 너무 전 처음에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저 처음에 그 돌멩이 쥐어 먹은 거 뭔지 아세요? 얘기하시죠. 왜 오굴이랑 송골이랑 친구였잖아요. 처음에 송골이네 집안하고
그 오그린의 집안하고 뭐가 있다. 근데 보통 다 뭔가 그렇게. 커넥션이 있다. 그래서 송구리가 자꾸 얘를 받아주고 있는 거다. 사실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와, 이거 뭐 터지는 거 아니야? 뭐 기업 아주 크게 빌 터지는 거 아니야? 그 비를 밝히는 건가? 이게 피오노에 막 연결돼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 너무 웃겨. 근데 진짜 보통,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졸맹이들이 약간, 상상의 나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맞물려서, 제가 약간 뭐든지 보자마자 바로 빠져드는 건 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도 그, 그래요. 뭐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랬지만, 저 위드 가입하는데 2월에부터 팔로잉 해가지고 5월 말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2, 3, 4, 5, 넉 달이 걸렸어. 그것도 까마귀님이 아니었으면 가입을 못했을 수도 있어. 되게 오래 지켜보는 스타일이어서. 잡밥TV도 앞에 컨텐츠를 되게 지켜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주행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한 5월쯤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그 영상 보고 난 이후로 마음이 계속 동하면서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여성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돈줄을 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식 응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응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사실 약간 그 고해성사를 살짝 하자면, 우리가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어제 마고묵시록 2회 종료편이 생방이었는데, 제가 어제 좀 기력이 딸려가지고 초반부를 못 봤어요. 초반부를 못 보고 그러니까 중후반부만 봐가지고, 사실 오늘 마고묵시록 얘기를 좀 신나게 막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본 관계로 1팀과 2팀의 차이가 약간 스토리나 약간 전개의 차이가 있잖아요. 1팀은 그냥 뒤통수 빡! 이런 느낌이라면 2팀은 정신적으로 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정신적 데미지가 되게 큰 편이에요. 2팀 컨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양점 씹으면서도 막 그냥 일부러 그래서 마음이 더 이렇게 막 동요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랑 채팅 막 하면서 하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 권유를 받고 1년이 지난 지금의 저한테는 잡밥TV가 조금 소중한 의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저 희미의 개인적인 TMI지만, 저 최근에 그 잡밥TV에서 보컬 지원 받았었잖아요.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퓨즈서울에서 사랑가랑 이별가 그거 지원했다 떨어진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번 건 올릴 수가 없는 게 유튜브 노래방 반주를 켜고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곡을 올렸는데 두 곡이 다 저작권에 걸렸더라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진 않았어요, 사실. 밤에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노래 제일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로 날짜 하루가 남았을 때 급하게 되게. 그날도, 그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원룸이어서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작은 노래로 했다 보니까 진짜 노래방에서 하듯이 못했고, 빰님이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음색만 분위기랑 맞으면 뭐 오케이다 했는데, 제가 뭐 어떤 컨텐츠에 들어갈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내 맘대로 했어.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노래를 이렇게 했다고 빰이 되게 싫어했겠다, 들으면서 되게 욕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를 되게 그날 밤에 갑자기 불러서 밤인지 뭐 시간대는 기억 안 나고 되게 갑자기 불러서 갑자기 한 번에 그냥 보낸 거라 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빠비가 생방하면서 지원자가 많이 없으셔요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럼 지원자 수라도 좀 늘리자 라는 의미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뽑힌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저는 정말 노래를 그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댓글을 직접 달아주셨거든요. 빰님이 그 밑에다가 이번 컨텐츠에는 함께, 분명히 복사일 수 있어. 근데 이번 컨텐츠는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너무 감사해서. 다음에는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사실은 위드 들어오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뭐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을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야지만이 어떤 거를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격이 그래. 근데 여기 와서는 내가 퓨즈서울 노래 부른 것도 들어보셨겠지만 노래 이상해요. 어쨌든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잡밥사단도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최근에 계속 이제 그 뭐랄까 여성을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 콜라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 계속 협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진짜 좋더라고. 틈이 자라나는 그렇지, 에피온의 제 거는 7월 6일에 발송, 제가 2차여가지고. 한쪽에 뭐 있어요? 4253. 아, 그렇구나. 나 그건 못 봤네. 저 그냥 모자가 필요해서 산 저도. 거라가지고. 저도 진짜 모자, 여름에 쓸 만한 모자가 없었고, 아니, 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모자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집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맞아. 어디 앞에 나가려는데 머리 감기 귀찮았는데, 모자 쓰고 나가야지 하고 모자를 찾는데 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군요. 저는 원래 모자를 안 써요. 머리가 답답한 걸 싫어해서. 근데 제가 이제 현장 일을 나가다 보니까 도배할 때는 사실 모자를 쓰고 하기가 좀 그래요. 뭐 진짜 골무 모자 같은 거 막 붙는 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모자 쓸 수 없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이제 저 보셨습니까? 저의 전동 드릴 짜자자 그거를 하는데 그 등을 갈 때 아시겠지만 날벌레 같은 것들이 등에 진짜 많이 많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벌레 온상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등을 갈러 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자를 많이 쓰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모자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 제가 1차에 구매를 했다면 그걸 쓰고 갔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빨리 오기를 바라고. 아, 그거 오면 또 이제 리뷰 같은 거 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리뷰 영상을 좀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원래 유튜브 그 밑에서부터 영상 보시면 거의 리뷰가 많아요. 뭐 떡볶이 리뷰, 과자 리뷰, 미숫가루 리뷰. 미숫가루도 있어요. 미숫가루 좀 이따 드실래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 리뷰 많았는데 그거는 진짜로 제가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필 제가 유튜브로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거의 밖에 활동적인 건 하나도 못 찍었고 그나마 최근에 위드에서 운동 클래스 할 때 아, 그쵸. 지금 오늘 사실 참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호망님 그 러벌스 영상에 목소리 출연, 켈리 출연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아까 전에 가방에서 이제 켈리 용품들을 맞습니다.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이따가 켈리를 하는 걸 전 지켜볼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우리 그 호망님이 또 오늘 또 케이크도 사주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해도 될까요? 그 호망님이 생일날 이렇게 즐겁게 못 보내셔가지고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호망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도요. 우리 생일 우리끼리 열심히 챙깁시다. 맞아요. 저한테 사실 생일이라는 그 의미는 크게 케이크 먹는 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생일이라는 게 좀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인 게 저희 집 구성원이 딸 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태어났을 때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언니가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둘째까지 딸이 난 이후로 우리 엄마는 미역국도 못 얻어 먹었고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 네가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내 탄생 자체를 너무나도 부정당하는 내가 그래서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딸이어가지고 지금 내가 태어난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근데 결국에는 제가 20대 때 네가 안 태어났어야 됐어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그 육성으로 들었어요.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말을 육성으로 듣고는 그때부터는 진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집 그 생일 풍경은 생일을 챙기는 건 아닌데 엄마가 그래도 챙겨주신다고 떡을 항상 백설기 떡 요새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게 개별돼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항상 저희 생일 때마다 이제 반 애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떡을 항상 이렇게 한 상자씩 해주셨거든요. 그거 말고는 생일에 대한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생일 축하의 끝이었어요. 떡을 해서 정작 엄마는 또 안 드셔. 근데 그거를 그냥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축하의 끝이었고 생일이라고 뭐 특별하게 뭐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근데 그렇게 계속 부정당해 살다가 제가 30대에 들어와서는 그 부정당한 기억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더 이제 30대쯤 되면 이제 모든 걸 좀 탈탈 놓고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우울증 검사를 하면 매번 심각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위드에 들어와서는 내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그러니까 힘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가 되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진짜 저의 삶은 위드 가입 전과 후로 좀 나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지?
생일 케이크. 그쵸. 아, 우리 생일 노래 부르 때까지 왔죠. 생일 케이크를 지금 2개나 사왔는데, 지금 열심히, 둘 다 열심히 파먹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생일을 음력으로 챙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까먹고 지나가요. 아, 그럼 양력이라도 해줘야지. 양력 없어. 없어? 우리 집도 원래는 음력인데, 하도 바깥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원래 음력으로 7월 13일이고, 양력으로 8월 18일인데, 하도 외부에서 만난 사람들이 음력을 세질 못하더라고요. 왜 음력을 못 세지? 달력에 보면 작은 글씨 있는데. 맞아요. 장글씨 다 있는데. 그 핸드폰도 보면 음력 다 적혀있잖아요. 왜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처럼 음력 개념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 특히 초는 음력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좀 보수적인 곳은 무조건 음력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보통, 명씩 모든 사람들이 다 음력으로 챙기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게 당연했거든. 근데 점점 사회 나오고 나서 음력은 못 챙기겠다. 양력 챙겨줄게.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빠비의 계단까지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하고 가장 맞는 컨텐츠가 있을 텐데.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서리 사막의 그 사막의 자장가로 정확하게 팝콘이 됐기 때문에 서리 사막이 저하고 가장 맞는 컨텐츠일 맞아요. 수밖에 저도. 없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잡밥의 컨텐츠들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직업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거기는 다 여자들만 있으니까 여자들만 있는 세계관이라면 잡밥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저도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정님 보고 이렇게 한번 정주행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중요한 의미인 것일까? 내 주변에 친구들이 왜 잡밥TV를 이렇게 응원을 하는가? 자연스럽게 이게, 아, 여성들로 이루어진 컨텐츠가 이렇게 편하다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TV 보면서 매번 저 남자들이 불편하게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것도 보기 싫고, 맞아.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막 미디어가 많지도 않았고 TV밖에 없었을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TV 광이었거든요. 저도. 근데 TV를 안 본 지가 진짜 꽤 오래된 게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음. 방송에 나와서 하는 개그가 불편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진짜 사실 그거는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뭐 소비 자체를 그러니까 앵글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먹는 거는 되게, 그렇다고 되게 비싼 걸, 그러니까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자잘자잘하게 계속 먹는 거예요. 떡볶이를 막 20만 원치 사 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에피온의 버킷을 얘기를 했던 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모자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현장 일을 하면서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마침 밥 콜라보를 하는데 그 중에 모자가 있었다. 가격 같은 것도 제가 다 합리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버킷 혜탑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괜찮았고. 괜찮아요. 세일도 마침 했었고.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퓨즈 서울 할인 때만 사고요. 제가 정가 때 샀던 거는 그 셋업 수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약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퓨즈 서울에서 다른 옷을 살 때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정장 수트라는 게 여성들에게는 가까이 하기 좀 그래도 거리감이 좀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대외 활동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성별하고 상관없이 수트를 입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굳이 회사에 수트를 입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에 저는 그냥 티에 청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저도 늘상 그렇기 때문에 수트하고 거리가 좀 먼 여성들에게는 그 퓨즈 서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셋업 수트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잡밥 여기 내가 그 버킷햇을 소비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저는 퓨즈 서울 초기 때부터 구매를 했었어요. 완전 초기는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이 퓨즈 서울 말을 많이 모르고, 지금은 퓨즈 서울 얘기를 하면, 알지, 저 거기서 뭐 샀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퓨즈 서울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퓨즈 서울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인데, 퓨즈 서울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샀던 티셔츠, 그 다음에 바지, 그러니까 주머니 깊은 고무줄 바지, 그리고 셔츠, 요렇게 제가 3개를 샀었는데, 바지가 제일 먼저 상품 리스트에서 사라졌고요. 이거 주머니가 진짜 편해 보여요.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위에 지금 이거 고무줄. 응. 퓨즈 서울 그 쿨. 그거군요. 네, 쿨바지. 그래서 어쨌든 저 바지를 제가 라지로 샀는데 엑스라지로 하나 더 살려고 했는데 상품가 얼마 안 된 거였어요. 제가 사고 얼마 안 된 거였는데 사라졌어. 왜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저게 보면 바지에 퓨즈 서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제작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제가 그냥 면티를 샀던 거는,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딴 데서 아마 네. 그 제작해서 납품을 받은 게 아닌가. 왜냐면 퓨즈 서울 마크가 없거든. 이 티도 없어졌어요. 저 티도 거의 진짜요? 바지랑 비슷하게 없어졌고, 어, 이거를 제가, 이것도 아마 그냥 뭐 다른 데서 해온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장 처음으로 퓨즈 서울에서 저렇게 세 개를 샀는데, 그때 살 때에도 저는 약간 의미를 두고 샀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옷 사이즈들이 참 여성 의류로 사면은 이제 뭐 배꼽이 막 덜렁덜렁 뭐 이런 맞아. 느낌, 막 겨드랑이 터져 있고 막 맞아. 이런 막 굉장히 바지 미디 너무 그치, 짧고 그치. 그러니까 위에 티는 위에 티대로 너무 짧고 모든 게 불편한 음.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봉제는 또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옷에 쓰는 비용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서 조금씩 사고는 있지만, 엄마 집을 나오기 직전까지는 진짜로 언니가 안 입는다고 벗어놓고 간 옷을 입고 다니거나, 웃긴 거 동생이 안 입는다고 벗어놓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형제들 옷을 그냥 얻어 입었어요. 아니면 저는 남이 입던 옷도 잘 입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 나 이 옷 이제 안 입을까봐 이러면 내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학생 때는 저는 교복도 물려 입었기 때문에, 그 웃긴 게 우리 언니 교복을 물려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생 모르는 사람 교복을 그냥 우리 집에 그 교복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엄마가 받아오시고. 저는 제 교복을 그렇게 뺏겼어요. 이것도 나의 그 십몇 년 전의 TMI인데, 제가 이제 고3 때 전 수능을 안 봤거든요. 수시 합격이 된 상태였고, 합격이 된 사람들은 교복을 학교에 제출을 하고 사복을 입어도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수적인 학교에서 그런 정책을 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교복 물려주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교복을 제출하면 그 교복을 이제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거나 교복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너네는 교복이 없으니까 사복을 입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자, 교복 물려줄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교복 들고 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사복 1호였어. 딴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교복, 학교니까 교복을 입고 가야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지긋지긋했던 거야. 그 물려 입었고, 웃긴 거는 천이 이 교복을 내가 입기 전에 얼마나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해져서 안에 바지나 검은 스타킹을 받쳐 입지 않으면 살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살이 비치는 정도의, 원래 그런 교복이 아닌데도 그 정도로 교복이 낡은 거를 제가 받아서 3년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 그래서 그거를 벗어내고 싶어가지고 진짜 바로 다음날, 제가 고3 때 저는 힙합 바지를 입고 다녀가지고 정말 학교에 줄줄 끄는 힙합 바지, 저는 그냥 통바지라고 얘기했었는데, 통바지 안 끌리게 하려고 그 신발에 앞정 꽂거나 아니면 고무줄 걸거나 이랬었는데, 앞정을 꽂으면 운동화에서 계속 벗어내야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그냥 고무줄을 끼고 다녔거든요. 고무줄 맨날 터지고 그 통바지 입고 학교 교문 딱 들어섰어. 그랬더니 그 학주라고 하잖아. 그 학주가 니는 왜 옷을 안 입고 왔어? 이러길래 그 종이 가방 딱 보여주면서 내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 학주도 할 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부터였나? 이런가. 네, 오늘부터라고 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그런데 쓸데없이 용기가 제가 생각해보면 뭐 일을 행동하거나 이런 데 용기가 잘 없는데, 일단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면 특히 남자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했어가지고 거지같이 싸웠지 진짜. 어쨌든 그렇게 교복을 내놓고 나니까 사실 그 내가 입기에도 해져 있었던 그 교복을 누군가가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또 우리 때는 좀 못 사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고, 그게 놀림의 대상이 되는, 지금도 물론 힘든 형편에 놀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 때는 그게 진짜 너무,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개념이라도 생겼지만, 그때는 진짜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저도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애가 많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뭔가 늘 그런 상황인 거를 반 모두가 다 아는 거야. 전교가 다 아는 거야. 다 정말 좁으니까. 그래서 뭔가 놀림거리 하나 찾으면 그게 진짜 너무 오래 놀림이 되는데 저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그러니까 샤워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씻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보일러를 데워서 뜨신 물로 씻는다라는 개념이 없어서 맨날 엄마가 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주시면 세수 정도밖에 못했어.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만 다니다가 머리도 엄마가 물을 끓여줘야 한 3일에 한 번 감을 수 있었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자 목까지 떼내라! 이런 식으로 막 했어. 그래서 나는 진짜 내 목에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 씻어서 더러운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씻고 싶으면 마음껏 씻으라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요. 나- 교복? 교복 그래. 교복. 교복은 뭐 때문에 나왔지? 퓨즈 서울 옷 이렇게 하다가 맞네. 우리가 퓨즈 서울의 옷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옷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다가 맞아. 교복 물려 입은 맞아요. 얘기까지 나왔구나. 저도 옷을 물려 입는데 응. 어머니 주변에 다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응. 대부분 남자 옷을 물려 입어서 응. 저는 여자 옷, 남자 옷에 구별이 없는 없지, 줄 알고 없지. 살았어요. 맞아. 늘 입으면 봉제가 튼튼하고 내 몸에 거슬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옷이란 게 다 이렇지 뭐 하면서 그리고 원래 좀 남자 옷은 크잖아요. 맞아. 나는 원래 이렇게 입었으니까 입는 옷들이 다 크니까 원래 이렇게 크게 입는가 보다 이거 편안해 하면서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점점 중고등학교 가면서 여자 옷이라고 사오는 게 다 답답한 거예요. 약간 이게 딱 펼쳐져서 딱 이렇게 엉덩이 춤을 덮고 이렇게 만세를 하든 내가 팔벌려 뛰기를 하든 걸리지 않는 그런 기장의 옷만 입다가 이렇게 했는데 배가 술렁하는 거예요. 그치. 뭐야 이거 이 옷이야 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여자 옷이었고 그렇지. 점점 옷에 이렇게 남자 형제가 전 쌍둥이잖아요. 이란성 쌍둥이잖아요. 딱 보이는 거예요. 내 옷은 이따위인데 왜 제 옷은 저런 똑같은 건데. 똑같은 가격인데 그러니까. 내게 왜 이렇게 후져 보이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 게다가 또 어렸을 적에는 옷을 물려 입다 보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때 조금씩 물려 입던 옷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대충 그거 꺼내 입고 했는데 점점 내 옷 사기가 싫은 거예요. 여자 옷이라고 사기가. 그래서 그치. 옷을 안 산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물려받고 입고 이렇게 사는 일이 별로 없어서 옷에는 그냥 나는 저 남자 옷이나 입고 살아야겠다. 저건 진짜 입을 만한 내 취향이 저 취향이 아닌갑다 하고 착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어갖고. 맞아. 그래서 저도 있습니다. 그냥 남자 옷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퓨즈 서울을 봤어요. 그것도 좀 편한 옷 찾다 보니까 이 옷가게에 옷이 편하다더라 하는 걸 이제서 보고 갔는데 진짜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네. 근데 가격대가 그 당시 저한테는 조금 비쌌어요. 그쪽 퓨즈 서울이 완전 저가는 아니었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데 내가 지금 사기에는 조금 비싼데 해서 일단 가게만 알아놨어요. 홈페이지만. 그리고 이제 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었잖아요. 내 취향 옷이 딱딱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죠. 이게 딱 내 취향인데 해서 올해만 지금 옷을 그간 안 샀던 걸 지금 다 사는 것처럼 맞아. 짱 많이 산 거예요. 저 이것도 지금 7만 얼마 주고 춤톡티가 한 개 얼마인데? 2만 얼마였던가? 3개 샀어요? 네, 3걸. 언제 올지 모르니까. 솔직히 지금 조금 완전 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티셔츠보다는 나은 것 일반 같아요. 시중에 그냥 네. 여성용이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봉제 튼튼하고 앞판에 이게 일단 꼭지가 안 나오는 것부터가 너무 좋죠. 그냥 맨몸에 입었거든요. 와 근데 그거 저 할 말인데 저는 꼭지가 되게 심하게 튀어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냥 밖에 이렇게 하고 나가요. 저는 브라자를 하는데 2015년부터 브라자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표시가 나도 나가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 마음에. 근데 그게- 개인차가 있어. 저는 또 남자 형제들이랑 이렇게 살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집에 있으면 꼭 속옷을 입어라 하는 그게 있었단 맞아. 말이에요. 집에 있어도 편하게 입는 상태여도 속옷은 꼭 입어야 된다. 그게 있어갖고 밖에 나가기도 조금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게 있어갖고 그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밑에 고무줄이 좀 짱짱해요.
혹시 이게 세탁은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지금 세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그냥 빨았거든요. 세탁기 넣어도 되나요? 네. 그냥 세탁기 돌렸어요. 이게 막 이렇게 접어지거나 이러진 않고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제가 그냥 빨고 털어서 널어서 말리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브라자가 너무 불편해서 패드가 붙어있는 옷을 샀는데 그 세탁기에 넣었더니 나한테 접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펴도 모양이 복원이 안 돼. 그러니까 접힌 모양으로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아예 그냥 불편한데 벗고 다니자 라고 해서 탈브라 했고 내 찌찌 누가 관심.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진짜 그 탈브라에 거부감이 딱 없었던 게 내 찌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를 탈브라를 하고 1년 만에 알았어요. 제가 2015년에 처음에 탈브라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탈브라를 계속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해 지나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나 브라자 안 한 지 1년 됐는데 라고 말했는데 나랑 거의 매일, 그러니까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던 지인들이 생각도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꼭지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제가 그건 있어. 땀이 많아서 안에 러닝을 하나 입고 바깥에 티셔츠를 입는 건 있는데 그 러닝이 뭐 꼭지를 가려주는 역할을 못해요. 그렇게만 입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같이 모였던 지인들이 야 상상도 못했어. 너 표시 하나도 안 나. 근데 또 옷 티셔츠 색깔도 연한 색깔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연한색 반팔 같은 거 얇은 거 입으면 더 도드라지잖아요. 블랙은 괜찮지만. 근데 저 되게 그냥 그때 색깔이 아마 분홍색인데 엄청 연한 분홍색. 뭐 아마 초파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런 걸 입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야 생각도 못했어. 네가 말 안 했으면 나 몰랐어. 근데 그거를 정말 그 탈브라를 하고 1년 동안은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진짜 탁 깨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 찌찌에 관심이 없어. 내 찌찌에 관심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표시가 난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 불편해서 벗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설리가 노브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웃긴 게 그쵸. 이슈가 되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남자들은 찌찌가 다 드러나는데도 맞죠. 그냥 반팔 띠박 붙는 거 입고 다니잖아. 근데 왜 여자에게만 저렇게 했었나. 그러니까 그 설리의 그런 사진들이나 그런 걸 보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페미니즘이고 뭐고 몰랐지만 저런 차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도 가부장제, 여성 혐오와 막 그 남성 우월 이런 거에 쌓여 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설리 씨의 그 사진 그것만으로도 되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포인트, 그러니까 찌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성은 늘 조심해야 하고 남성은 왜 저렇게 찌찌를 드러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위대에 들어와서 한 반년 정도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많은 주제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비, 육비, 뭐 사티 뭐 이런 주제가 아니어도 늘 주변에 있으면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정말 각성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딱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2015년에 탈브라를 하고 딱 한 번 브라자를 한 적은 있어요. 그때는 결혼식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안 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결혼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친했던 언니의 결혼식이어서 또 장소가 성당이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언니 결혼식이니까 제가 그 언니 웨딩 드레스 고르는데 3번 시착하는데 3번 박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어서 혹시 이 사람한테 민폐가 될까봐 또 성당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 언니한테 민폐가 될까봐 정말 브라자를 한번 딱 했고 제 동생 결혼식에는 너브라로 탈브라 상태로 표준 서울 한 벌을 쫙 입고 그러고 갔었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구두는 신고 갔었어요. 키가 작아 보이기 싫었어. 왜냐하면 제 동생의 축의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축의금 단상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옆에는 그러니까 남편 쪽 그 축의금을 받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잖아. 내가 거기서 키에서 밀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덩치에서 안 그래도 덩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밀리는데 키에서 밀리고 싶지 않아서 힐을 신고 갔어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을 거니까 음. 그때는 힐을 신고 가서 일단 내가 키가 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신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지금 당근에 내놨는데 안 팔리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퓨즈 서울 그 셋업 수트가 좀 되게 잘 샀다라는 느낌. 애초에 제가 초기에 퓨즈 서울을 그 고객이 됐던 이유도 김수정 대표가 유튜브에서 왜 이런 퓨즈 서울, 그러니까 연암 공룡 옷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유튜브를 하나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도 모르고 있었던 여성 의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청바지를 입으면 왜 손가락 2개밖에 안 들어가는 주머니가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런 식으로 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튼튼한 봉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걸 입어야지 하고 입었을 때 항상 들었던 의문들을 김수정 대표가 거기서 얘기를 다 맞아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기로 퓨즈서울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는 홍보도 많이 안 된 상태였고 진짜 시작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옷이 다양하지도 않았어요. 카테고리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실 첫 퓨즈 서울 구매는 의식적인 구매였어요. 내가 바지가 필요해서, 티가 필요해서, 셔츠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여성이 디폴트인 쇼핑몰을 소비하자 라는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던 돈에, 저는 또 제 수준을 넘어가는 소비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퓨즈 서울에 돈을 얼마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완벽한 제이죠. 제 예산 책정을 해서, 네, 그땐 그래도 일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내 예산에서 한 요 정도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무료 배송이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에 맞춰서 내 수준을 넘어가지 않게끔, 내 자금 사정을 넘어가지 않게끔 정해서 샀던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안에 받쳐 입는 면티, 어디나 입을 수 있는 그냥 미색,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미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보리색 면티, 그리고 적당히 걸쳐서 그냥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셔츠, 그리고 주머니가 깊고 고무줄로 된 바지. 그러니까 어디에 매칭을 시켜도 무난한 3종 세트를 산 거예요. 맞죠. 실제로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편하고. 그리고 맞아. 사이즈가, 저도 이거 지금 너무 편한. 이거 세 벌에서 그 싸게 파는 그 이벤트 그때 뭐, 했을 때, 그쵸. 네, 그걸로 세 벌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거가 좋긴 한데 너무 제가 맨날 이것만 입고 다닐까봐. 저 사실 이것만 입고 다니고 그쵸. 있어요. 근데 저도 저 바지 사고 저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퓨즈 서울이 진짜 음. 옷 자체가 정말 너무 편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수준에서 가장 매칭시키기 좋은 세 벌을 샀고, 그리고 나서 조금 한동안 소비를 안 하다가 이제 진짜 셋업 수트 저거에 완전, 그래 나 정장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데 저 정장이 원래 있었어요. 치마 정장이. 왜냐하면 제가 제 전공이 참 TMI 참 많이 푼다. 저의 전공이 좀 깁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공연 이벤트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무슨 되게 짧게 바뀌었던데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 잘 없고 현장 스텝을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정장이 필요해서 정장을 샀었어요. 20살 때? 20살 때 샀었는데 그때 샀던 거 아직까지 입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 치마는 사실은 그때도, 그러니까 스텝을 나가면 뛰어다녀야 되는데 여자들은 무조건 치마 정장 입고 와. 라고 교수가 아닌 과대가 말했습니다. 과대 돌았나봐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무섭잖아. 우리 과가 과다 보니까 조금 선배들이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라. 그래서 진짜 평생, 그러니까 20살까지 치마 안 입고, 그러니까 교복 치마도 안 입고 다니던 애들이 그 치마 정장 입고 나서 어색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나는 첫 번째 스텝 나갔을 때는 치마 정장 입으라니까 입었는데 도저히 다음부터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치마 정장, 그러니까 한 벌인데 자켓은 하나고 치마 하나 바지 하나를 엄마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치마 정장은 그냥 걸려있고 바지 정장을 입고 스텝을 나가서, 왜냐하면 우리 막 조용필 스텝 이런 거 나가는데 조용필 스텝 때는 티셔츠 입고 나왔다. 그때는 진짜 많이 뛰어야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나갔었거든요. 이문세나 약간 클래식 같은 거, 뭐 용재훈일? 저 그때 진짜 그런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런 스텝을 나갈 때는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다 바지 정장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막 뭐 책자 같은 거 팔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완판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치마 정장을 입지 않아서 지금도 되게 20살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아직 걸려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정장 통째로 가지고 다니고는 있는데 저 바지 정장은 바지 정장이 사실 있지만 새로 사야 했던 게 제가 하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오도방정 떨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때 20살 때 샀던 바지 정장은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래서 그 찢어져 있다고 안 입을 사람은 아니야. 내가 입을 수 있어. 뭐 요 밑에 약간 그 뭐라고 종아리 쪽에 찢어졌는데 아마 자빠져서 아이고. 그랬을 텐데 지금도 입으라면 입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찢어진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옷에 대해서 크게 적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예전 같았으면 뭐 대충 입고 나가지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좀 내가 정식적인 자리에 갈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위드 1주년 총회 때 가고 싶었죠. 오셔가지고 이게 선물만 주고 가셨잖아. 제가 옷을 원래도 옷이 별로 없었지만 여기 밑에 있는 티셔츠 다 언니가 입던 거 이제 안 입는다 해서 내가 다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보면 자랑해야지. 저 퓨저 서울에서 이벤트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우와. 이거 근데 색깔이 제 돈 주고 절대 안 살 색깔이긴 한데 이벤트 해가지고 받은 거니까 저 이거 약간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쯤에 그냥 안에 티셔츠 이런 거 하나 입고 밖에 걸치고 다닐까 싶기는 해요. 좋네요. 그래서 와, 언제 이런 이벤트를. 뭐였지? 원래 김정단이 간다였나? 그래서 아마 인스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이거 받았는데 입고 나갈 기억이. 그게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걸 약간 못 입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옷은 여기도 보면 걸려있는 옷들이 전부 위드 티, 그다음에 위드 후드. 위드 후드 사려고 응.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 그때 제가 옷이 많아서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후드 사실 거예요 아니, 했을 때 네. 후드 너무 많다 하셨잖아요. 후드라기보다는 옷이 입는 옷이 많았어요. 그때 뭐 집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음. 안 사도 될 것 같다 하셨잖아요. 아무튼 아쉽죠. 아쉬워요. 그때 입고 나오신 분을 봐갖고 이렇게 소매를 만져보는데 도톰하고 괜찮지? 부드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질감이 괜찮았어. 네, 저도 올해 진짜 옷을 많이 샀어요. 퓨즈 서울에서 생활한복 있잖아요. 사셨습니까? 긴팔 한 벌 사고 긴팔 위아래 한 벌 사고 색상은 하늘색이랑 남색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반팔 하늘색 한 벌 사고. 저는 7월 6일에 발송되는 버킷의 생활한복 한 벌이. 근데 저 생활한복 처음에 퓨즈서울에 떴을 때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법복이 이미 2벌이나 있고 제가 진짜 요즘 웃긴 게 법복 사고 나서는 이 계절만 되면 법복을 맹 입으니까 다른 옷을 안 입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퓨즈서울에서 생활한복을 사면 그것도 그것만 입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안 샀어. 그 생활한복이 떴을 때는 안 샀는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자파 콜라보를 하는 도중에 생활한복이 10% 할인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옷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불평등한, 불공정한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못 깨닫고 살고 있었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책도 많이 안 읽어서 저 옆에 책 저만이 쌓아놓고도 지금 안 읽고 있는데. 저도 지금 쌓인 책이 많아요. 읽어야 되는데 퇴근하고 보면은 읽기 싫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저 책을 저렇게 막 쌓아놓으면 손이 안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읽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확 읽어버려야 돼. 저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제 비혼 수업을 아직 읽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저도요. 책을 받았는데. 저 호망님하고 저하고 같은 이벤트로 책을 받았는데 맞죠? 맞아요. 맞죠? 같은 이벤트로 맞아요, 받은 거 맞죠? 맞아요. 우리 같은 이벤트로 책을 선물 받은 건데 둘 다 지금 중도에 약간 멈칫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지금 일하는데 일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좀 느긋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 음미하면서 읽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 집에만 오면은 녹아. 밥 먹어야 돼, 설거지해야 돼, 청소해야 돼, 할 빨래 내놔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근데 말해놓고 좀 민망하다. 내 책이 지금 읽다만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제가 내 파일을 진짜 한숨에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내 파일을 처음에 펼쳤을 때는 앞에 저자의 말, 그러니까 저자 양력, 그러니까 김진아 작가의 양력만 읽고 지쳐가지고 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오늘 이거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다, 내일 읽어야지 하고 덮어놨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고 제가 그때쯤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울프를 갔지 않겠습니까? 우리 울프를 가야 됩니다. 저는 울프 나이트 가고 싶어가지고 토요일에 가서 울프 나이트를 하고 우리 숙소를 잡아놓고 포비페인 갔다가 숙소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거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뭐 또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죠 또? 그러게요. 잠시. 이건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분명히 아까 퓨즈 서울 얘기를 하고 있었고 뭘 얘기를 하다가 울프 얘기가 나왔어. 아 그래 내가 네파이 얘기하다가 아 잡았다. 다행이다. 와 깃발을 꽂았네. 그래서 네파이도 처음에 읽으려고 딱 펼쳤을 때는 소개글만 읽고 나중에 봐야겠다 하고 한 일주, 2주 정도를 진짜 완전히 방치를 해놨다가 울프를 정말 우연하게 시간이 진짜 애매하게 남은 거야. 거기에 내가 가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언니 또 순순히 또 그래 가보자 라고 해서 갔다. 근데 갔는데 그때가 제가 갔을 때가 이제 그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셨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그 띠에 그 예비 이거 손으로 적으셨다 했잖아요. 그런 거 막 트위터 올라오던 시즌이었어. 갔는데 바쁘셔서 자리에 안 계실 줄 알았더니 그날에 울프에 진아님이 계셨던 거야. 너무 난 운이 좋았던 거지. 가자마자 봤으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늘 그 울프에 다니던 사람처럼 오늘은 울프에 계시네요? 이렇게 말한 거야. 했더니 아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제가 많이 못 나왔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왜 뭐 이러면서 서로 되게 막 원래 알던 사람처럼 정말 그런 플로우를 하면서 이제 메뉴를 정하는데 저희 언니는 보통 그냥 제일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면 항상 기본 메뉴를 먹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뭔가 이 가게의 그렇지 에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딱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저는 그때쯤에 아는 언니가 그 버터헤븐 라떼가 맛있다던데? 라고 말을 해서 버터헤븐 라떼 시켰고 그다음에 파이는 제가 체리를 사실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체리 파이를 생각을 못하고 베리류를 좋아하거든요. 딸기 뭐 이런 베리류를 좋아해서 베리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서빙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옆에 직원이 있는데도 진아님이 직접 티코스터 깔아주시고 거기다가 음료 놔주시고 근데 제가 너무 들어가자마자 아는 척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아님도 약간 열린 마음으로 저를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자리 가서 이제 데스크 안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는 부끄러워가지고 언니하고 둘이 속삭이면서 저분이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신 11번 김진아님이라면서 우리 언니는 여성의 당도 모르고 정치도 뭐 듣기도 싫어하고 김진아 자체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가보고 싶어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 1시간 정도 거기서 머물렀으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울프가 항상 만석이래요. 그때 평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정말 우연히도 있었고 그것도 가장 좋다는 가운데 이게 제일 거기를 상석이라고 부르던데 거기가 자리가 딱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아님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1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리를 좀 비켜드리자 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그랬는데 사진 계속 찍고 싶은데 사진 찍고 싶은데 그 제 인스타에 보면 진아님이랑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사진 찍고 싶은데 말도 못 하겠고 계속 대화는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와가지고 사진이라도 지금 너무 바쁘시니까 뭐 사진 같은 거는 내 욕심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와서 뭐 말을 한 번 더 걸던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싹 일어났는데 갑자기 진아님이 막 오셔가지고 우리 테이블로 막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셨냐고 막 이러니까 서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제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아님 가면서 저 요새 트위터 진짜 되게 열심히 보고 있다면서 예비 이거 적으신 거 다 봤다면서 했더니 제가 열심히 뭐 수제로 다 그 손으로 일일이 다 썼죠 이러면서 그 요즘에 그것 때문에 되게 바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바쁘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막 또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는데 진아님이 워낙에 제가 진아님을 되게 그러니까 김진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된 계기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과 말을 할 때 내 의미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누구 직접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뭔가 공중파에서 토론회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저런 사람이 당대표로 나가서 말을 하면 저 말이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진아님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전달력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광고나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말을 할 때 항상 전달력 있게 말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진아님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굉장한 포스로 실제로 말을 나누니까 그게 더 확 와닿더라고요. 직접 대화를 같이 나눴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인데 그 말에도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길진 않았지만 서서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언니가 원래는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사진 찍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아님이 사진 찍어 사진 찍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 그 인스타에 제 올린 사진을 보면 한 장은 그냥 보통처럼 사진을 찍었고 그게 메인으로 걸려있고 두 번째 탁 넘기면 이렇게 위드 이렇게 같이 W를 그린 그게 일부러 제가 위드 얘기도 했거든요. 가가지고 진아님 저희 위드에서도 진아님 진짜 응원 많이 하고 있다 이랬더니 위드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막 응원해주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신다 이래가지고 일단 위드라고 얘기하자마자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너무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여진 거잖아.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었고 위드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위드의 막 자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느껴지고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그러고 못 갔지만 다음에 또 올게요. 진짜로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이제 문을 나서는데 우리 언니가 밖에 딱 나와서 문 닫히자마자 저분 말씀 되게 잘하신다. 네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언니가 내가 좋아하는 분이 카페 하셔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거 이제 얘기해도 될까? 그래서 제가 11번 뽑아라고 해서 우리 언니가 한 표를 그 울프를 갔다 오고 나서 다음날 집에 와서 파이책을 딱 꺼내 들었는데 한 방에 읽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정말 그게 책을 읽는 데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파이책을 진짜 단숨에 확 읽고 사실 뭐 짧은 시간에 읽진 않았고요. 내 기준으로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읽었다. 저는 내 파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거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지금도 책상 위에 저기 지금 일담한 책이 있는데 내 파이보다도 더 얇고 만화로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한번 읽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읽는데도 시간이 되게 걸리더라고요. 자세하게 보려고 하니까. 지역의사 생활 99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군산편인데 군산편에서 여성들을 착취했던 일제시대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진지하게 보려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리뷰 쓰고 나서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만화라서 술술 읽히기는 하는데 다만 다른 지역 책들에 비해서 주석이 많이 달려있어요. 일제시대 때 이야기랑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 때 얘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석을 봐야 되고 이 사건이 뭔지를 조금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산편에 비화유형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리뷰를 해서 티스토리에다가 써놨는데 인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어는 뭐죠? 가슴에 조개 껍데기 붙이고 있거나 해초 붙이고 있거나 보통 사람을 홀려갖고 그렇지 나쁜 이미지에 근데 여기서 그 이미지 하는 그 인어는 또 달라요. 그리고 애초에 인어를 표현할 때 뭐 가슴이나 그러니까 신체적인 걸 부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에다가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적었는데 비화유형 나중에 한번 나를 잡아서 제가 이사 가면 책 읽으러 오세요.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 책도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책을 그러니까 혼자 읽으면 안 읽히니까 저만 가지고 있는 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호망님만 가지고 있는 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서로 책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읽읍시다.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책을 워낙에 안 읽는 저는 누가 옆에 있어야 감시자가 있어야 책을 읽는 신용이라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으쌰으쌰 하는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의사 생활 992 여기 9권을 제가 다 읽었는데 지역의사 생활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막 여성 혐오적인 내용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해망골프개비 이 군산편도 그 여자 작가님이세요. 이분은 불친님, 그러니까 이 삐약삐약 출판사 공동대표님이신데 이거를 되게 내용이 다른 것들은 조금 만화에 가깝다고 하면 요건 역사서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처음에 보면은 이 작품은 허구입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팩션 같은 거라 가지고 좀 다 많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일제시대 때 여성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그쵸. 피해를 받았는지, 뭐 맞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먹다 또 뭘 흘렸지?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또 책 얘기, 우리 진짜 오늘 이 꽂을 깃발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작은 밥이었는데 또 퓨서울 갔다가 울프 갔다가 우리 가는 곳이 많네. 제가 지인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틀어놓고 딴 거 해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다가 내가 웃으면 같이 웃으면 돼.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비혼 여성의 삶 그 동거 그 미니팸하고 네. 줄줄줄님하고 같이 했던 것도 중간에 뭐 내가 가온 보고 있나? 막 이런 거 했는데 가온님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았어. 내가 가온을 언급했다. 가온 언급하는 부분 요만큼 편집해서 보셔라. 나는 이렇게 그냥 올릴 거다. 허락 안 해도 올릴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올릴 거니까 그냥 한번 봐라. 그랬더니 보더니 개웃겨!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이제 그 주희 씨가 그 인스타에다가 네. 그 위드 계획 이렇게 쭉 해놓은 거에 그 주거 공동체 이거 적어놨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냥 겐톡 보내가지고 그거 이제 시술하실 건가요? 그거 할 때 저 끼워 주셔야 되는 거 알죠? 막 이러면서 절 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막 그랬는데 아마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해도 2, 3년은 더 걸릴 거다 이러길래 당연히 천천히 계획 짜서 계획부터 맞아. 우리가 설계 인원도 있어야 되고 실제 시공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쵸. 이러니까 일단 위드타운 2층에 제가 살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크게 짓는다고 쳤을 때 노래방이 생기면 제가 관리할 거고요. 저는 수영장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시설이 지금 위드타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1순위가 운동 시설.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PT, 그러니까 약간 운동 그냥 체육관, 이렇게 그런 기구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테니스장. 그거는 너무 좋지. 그러니까 약간 미니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풋살을 좀 뛸 수 있으면 뛸 수 좋죠. 있는 장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농구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맞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구장을 얘기했더니 저기서 누가 클라이밍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이제 아마 이거 전에 올라갈 건데 이제 밤고님이랑 만났는데 밤고님이 최근에 클라이밍 했대요. 그래가지고 클라이밍 나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말만 1년째 하고 있다. 자기도 되게 오랜만에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위드타운을 작든 크든 만들게 되면 일단 만약에 제일 작게 봤을 때 주거 공간으로서 만의 위드타운을 만든다고 치면 그냥 같이 사는 게 진짜 목적이 될 거고 조금 우리가 규모를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를 좀 키울 수 있으면은 반드시 위드타운에는 노래방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들 흥쟁이들이라서.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노래방에 가면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노래방은 흥이 나잖아요. 노래방은 이 사회의 편견에 찌들린 우리에게 가장 그 적합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적인 걸로는 노래방이 있을 수 있고 좀 약간 동적인 걸로는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뭐 풋살장 이런 거 좀 우리가 공간을 최대한 좀 많이 좀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그쵸. 막 누가 저는 탁구 좋아하는데 탁구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애들 옆에서 체육관 이렇게 해서 그치 농구 체육관은 뛰다가 탁구대 설치해서 탁구 그치, 뛰다가 그치. 약간 고등학교 체육관처럼 그치 그렇게 강당 네. 학교 강당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게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곳에서 풋살도 뛸 수 있. 풋살은 아마 풋살은 잔디 깔아. 잔디가 요새 이렇게 말 수 있는 거 나오지 않나? 진짜요? 그러면 약간 공간을 정해서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풋살장은 밖에 따로 조금 공간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농구하고 축구는 조금 결이 다르니까. 농구장이랑 겸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있고 풋살장 겸용할 따로. 수 있는 그거 해서 그치, 이렇게 그치. 한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다. 되게 한 공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랑 뭐 다른 그냥 뭐 구기 종목 네. 같은 거는 강당에서 네. 하고, 뭐 배드민턴이나 약간 이런 거는 밖에서 할 수 잔디 있는. 깔아놓은 네. 거에 그 코트 네. 이거 중간에 줄만 치면 되잖아. 네. 그런 데서 또 이렇게 뭐 혹시 테니스도 하고. 그치, 야외 활동으로 이렇게 할 네.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꿈은 늘 크다, 그죠?
최근에 다른 시니어분하고도 얘기를 할 때 그분도 미드타운에 음.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미드타운 진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그게 실현이 됐을 때 아, 뭐라도 할 것 같은 거야. 나는 가서 뭐 쓰레기라도 치워줄게. 뭐 누가 시공하고 나면 하다못해 내가 막 그런 거 쓰잖아요. 도배는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지 않아, 사실은. 도배는 혼자 못해. 도배는 팀도 있어야 되고, 도배 기계도 있어야 돼. 사실은 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보통 진짜로 도배를 개인으로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할 것 같으면, 도배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도배 기계가 그냥 새 걸 사면 뭐 100, 그러니까 거의 200 조금 밑이긴 한데, 200 언더긴 한데, 어쨌든 100 얼마씩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중고로 사도 6, 70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게 당근에 도배 기계가 나와가지고 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도배 기계 같은 거야 진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만약에 모든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드 멤버들 중에 지치지 않고 힘 좀 낼 수 있는 분들 모아서 내가 직접 줄자 들고 길이 재서 내가 진짜 칼로 그냥 끊어서 직접 풀 발라서 도배를 하더라도 어쨌든 도배는 내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배도 하고 싶고 전동 드릴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전천후 여성 기술 플랫폼 이런 느낌을 또 하고 싶은 거야. 타일도 하고 싶고 처음에 타일 한다고 했을 때 지인이 타일을 하면 호흡기에 진짜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쵸. 제가 천식이 있으니까 아, 추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도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도배 현장에 실제 갔잖아요. 도배가 먼지가 더 많아요. 거기는 또 건설 현장이라서 성면, 그다음에 뭐 시멘트 가루, 뭐 그냥 흙, 모래 그쵸. 그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도배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도배가 이 정도일 거면 나 그냥 타일 했어. 타일이 조금 더 내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근데 물론 무거운 걸 많이 들고 해야 되는 것도 비슷하긴 해요. 도배나 타일이나 둘 다 무거운 거 많이 들어야 되고 그 가루 많이 맞아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일 좀 열심히 한 날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해서 밥 먹으러 가거든요. 털지도 않아. 나 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현장 일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처음에 포부처럼 여성기술 플랫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다못해 전등을 갈고 싶은데 집주인이 그냥 사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 딱히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위드타운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1호에 살고 있는 희미한테 공구 세트가 있어. 그리고 뭐 103호에 살고 있는 누구한테는 뭐 이거를 만질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수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품앗이를 하는 게 1차고 그거를 수익 창출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주 포부는 크게 가지고 도배에 들어갔다가 여성 혐오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도배를 그만두게 된 게 첫 번째가 참을 수 없는 여성 혐오였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래서 여자 안 쓴다. 근데 결국 나한테 시키는 일들은 그러니까 닌 여자니까 이 정도만 해 였고 그 제가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애초에 첫날부터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되게 여성 혐오적인 워딩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도 있고 이 차는 사람을 진짜 너무 소모품처럼 써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계속 여성 도배팀을 계속 찾는데 대구에는 여성 도배팀이 있으나 거기는 이미 아이고. 팀이 정확하게 짜져 있어서 누가 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도배하러 가기 전에 제가 꼭 운동을 해서 일주일에 6일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나한테 그래서 체육관 언제 끊어? 뭐 이렇게 PT 언제 끊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사를 지금 여기서 끊으면 이사하고 나서 거리가 너무 멀어지잖아요. 이것도 맞아. 핑계야. 일단 이사하고
지금 이제 대구방에서 우리 음. 위드 대구방에서 추천받은 그 여성 코치가 네. 있는 분들이 저도 거기 봤는데 어쨌든 지하철 한번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한번 타야 된다고 하면 그 여성 대표의 여성 코치가 네.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안 그래도 다들 막 수영 얘기하고 이러는데 저도 그 뼈가 이제 그때 수술하고 나서 네. 그 치료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서 뼈가 다 사갔어요. 그래서 다들 나한테 나이도 젊은데 왜 자꾸 체력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하냐, 왜 니는 뭐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병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의 체력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 거는 좀 기분이 나쁜 게 제가 그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뼈가 다 사갔어요. 비유하는 말로 뼈가 사갔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의사가 나한테 이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올 거다. 하나는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날 거고, 제가 지금 그게 다 그때 자네거든요. 호르몬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뼈가 아프기 시작할 거다. 이제 그래서 저를 처음에 칼슘을 같이 처방을 해주셨는데 칼슘 먹으면 똥 안 나오는 거 알죠? 변비 온다고. 네. 와, 제가 평생, 그러니까 그 자궁내막증을 계기로 평생 없었던 여드름을 달고 살게 됐고, 평생 없었던 변비를 제가 그 당시에. 네.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못 견뎌 해서 칼슘을 끊었더니 뼈가 그냥 그대로 삭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사실 근데 운동도 뼈가 제가 이제 수술 26인가 27에 이제 수술을 하고 그때부터 뼈가 삭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거의 뭐 한 몇 년을 그냥 삭고 있는 채로 살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가 늘 디폴트였어요. 사람들이 니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산대 이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엄마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했을 때도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지 무슨 보험이냐고. 내 보험 깨서 엄마 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삶에 별로 그렇게 의지가 없었어. 근데 진짜 위드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아야, 그러니까 위드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위드 말고도 이제 조금씩 레디컬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꾸 연결이 이렇게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얘기해주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제가 언니 차 단톡에서 저 운동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잡혀요. 뭐 이런 말을 했다가 제가 매일매일 말씀해드릴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안 오길래 그냥 하는 말이었나 보다. 근데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날, 네. 이거 소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골뱅이 같은 거야. 봤더니, 그래서 희빈님은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실까? 너무, 안 무섭겠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그분은 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막 공포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뭘 한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운동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최근에는 진짜 대놓고 대구방에다가 여성 코치 알려달라고 네. 제가 글을 썼던 이유가 이제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레디컬 그 지인들이랑 얘기하면 되게 건강한 게 정말 자기 일을 되게 최선 다하고 자기 건강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 오지랖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건강하기를 늘 염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진짜로 말 그대로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조금 옛날에 그 무기력에 아직 못 빠져나와서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해가면서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지하철 20분? 안 가. 힘들잖아. 그쵸. 안 가. 무슨 지하철이야. 동네 그냥 있는데도 가기 힘든데. 근데 그 여성 코치를 찾아서 20분, 30분을 넘게 걸리는 지역에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나는 20분 거리면 괜찮은 거 아닐까?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철 바로 가깝게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게 오늘 뭔가 잡밥의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지만 엉뚱한 얘기로 시작해서 빠비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다른 여성 주제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매일매일 해도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금 녹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끌 건데, 끄고 나서도 내가 봤을 때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 거를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맨날 하는 얘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들어주세요. 제가 진짜 TMI, TMT여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저의 그 희미 하우스에 들어오신 이상 귀에 피는 나고 나간다. 근데 그래도 이런 거 잘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100%저 혼자 말하면 재미없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좀 약간 상호작용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소중한 시간인 거야 또.